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터넷 해킹 보안 실습 1차 시 세종시 공동교육 2 과정 온라인 녹화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온라인 녹화 강의를 따로 진행하는 이유는 오프라인 강의에서 뭐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했던 아니면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실제로 듣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따로 무료 강의를 이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의는 제 개인 유튜브에 업로드가 될 거고 오프라인 강의에 비해서 강의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겁니다. 최대한 이제 슬라이드 내용을 요약하고 압축하는 것에 집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프라인 강의를 직접 듣지 못하시고 해당 강의일자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라도 이걸 보면서 최대한 저희가 했던 내용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으니까 제 목소리가 너무 지루하긴 해도 시간을 줄였으니까 이제 조금만 참아서 좀만 참으시고 한 30분 정도로 줄여서 할게요. 그래서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목차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강사 간단 소개 내용을 이제 보여드렸는데 저는 이제 프로젝트 경험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한 3개, 4개? 많아봤자 3개, 4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아키텍트는 연습이고 이전 직장에서 이제 퇴사를 하였기에 이전 직장에 대한 내용은 적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내용은 이제 인수인계를 해서 넘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새로 이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로 진출을 해볼까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간이 된다면 토이 프로젝트 형태로 제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정보 공유라든가 아니면 어, 프로젝트 관련해서 기술 공유 같은 것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올리는 강의들은 100% 무료이고요. 나중에 유료를 올릴 수도 있겠는데 유료로 올릴 만한 실력이 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과 커뮤니티 기반으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교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그래서 올리는 강의들은 다 무료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 강의가 그렇게까지 유료화 될 정도로 좋은 강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뭐 강의하다가 이제 제가 틀리는 부분이라든지 뭐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이제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수정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해킹에 관련해서 처음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해킹이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원 제작자가 처음에 의도한 대로 뭔가 아이템을 하나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뭔가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면 혹은 코딩 덩어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가. 근데 이 코딩 덩어리라든가 프로그램이라는 거 어쨌든 결과물을 원 제작자의 의도랑 다른 방향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변형시켜 보는 거예요. 근데 변형시켰을 때 이제 이 결과물 자체가 변형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보완이 된 건데 변형이 됐다? 그럼 그 순간부터 이제 이걸 해킹을 뚫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뚫는 행위 자체를 해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해킹을 원 제작자 혹은 이제 의뢰업체라든지 뭐 어쨌든 상대하고 합의를 했다면은 해킹이고 합의를 안 하고 내가 임의로 했다면은 크래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이제 저작권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완벽히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내가 마음대로 가져와 가지고 임의로 변형을 시켰다 하면은 이제 원 저작자한테 당연히 여러 가지 법적 조치라든지 뭐 사회적 물이라든지 뭐 여러 피해를 좀 입게 되잖아요. 그 변형한 사람도 원 저작자도 피해를 입고 서로 이제 안 좋은 감정만 생기고. 근데 이제 해킹도 똑같이 이제 저작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제
결과물을 냈는데 네, 해커가 와가지고 내 맘대로 바꿔줄게 하고 바꿔버리고 이거를 이제 추출하거나 변형을 하거나 그렇게 모드를 만들거나 그러면은 이제 원 제작자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라고 선언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이러면 안 돼요 라고 딱 막아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 사람은 크래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전히 합의가 됐냐 안 됐냐 그 사이 기로에 놓여 있는 게 해커들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블랙 화이트 해커랑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기도 하죠. 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표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보안 알고리즘 해킹이 합쳐서 최종적으로 해킹 아니면 크래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일단 해킹이라고 보시면 여기 마우스 커서가 지금 표시가 되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포인트 옵션 이게 아니지. 이 과정을 보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와 합의가 있느냐 혹은 원 저작자가 허락을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안업계 이상과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맞는다는 어느 정도 이제 뭐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맹신할 필요도 없고 또 이제 너무 이게 다 아니다라고 완전히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저도 이제 한 명의 이제 개발자고 그리고 저 혼자만의 개인 의견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구체화시켜서 데이터로 나온 통계로 나온 것들도 있지만 그게 언제나 이제 모든 환경에서 다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영화에 등장하는 마법 같은 해킹 뭐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약간 영화 같은 데라든지 뭐 그런 데 보면은 사이버 수사대 그때 보면은 막 다다닥 치니까 뭔가 막 나오고 막 화면이 막 이리저리 실시간으로 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화면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당장 리눅스에다가 뭔가 설치 하나 딱 해놓으면 바로 이제 CLI 환경 해가지고 줄이 막 다닥 나오면서 할 수 있거든요.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필요하진 않죠. 항상 필요하진 않죠. 그리고 그건 어차피 프로그램 패키지를 막 계속 설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는 거니까 실제로는 그게 꼭 필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빠른 반사신경으로 상대의 시스템을 박살내는 연출 같은 것들이 보여지긴 하는데 치매 대응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필요할 거예요. 당장 이제 밤에도 새벽에도 뭔가 막 보안 이슈가 딱 터졌다 해서 회사 그 시스템에 손해를 입혔다. 손실을 입혔다. 뭐 그렇다 치면은 바로 달려가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연출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 개발자들은 이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물론 이제 분야에 따라 조금 다른데 보안업계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보통은 이제 사무직이랑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특정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앉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예외적으로 이제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힘을 쓰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힘을 쓰는 일에서 좀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 발음 안 된다. 근골격계 질환 때문에 좀 무리가 많이 가는지라 여기서 손을 어느 정도 떼긴 했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는 이제 진짜 인베디드 쪽은 건설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든 막 가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힘들긴 하고 뭐 보안업계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계속 막 돌아다녀야 되고 힘든 일을 봉급에 비해 좀 대우가 좀 힘들다는 점을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긍정적인 요인도 있어요.
이제 자기 흥미대로 이제 마우스 포인터가 어디로 갔지? 아, 여기 있구나. 자기가 이 분야에 흥미를 느껴서 보안 업계를 선택했기 때문에 일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발전하는 것을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흥미 관련해서도 큰 이제 만족감을 달성하겠죠. 또한 성취감 역시 마찬가지로 달성을 할 테고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도 준다? 아, 아주 좋죠.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은 당연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부정적인 요인으로 봤을 때 이제 스트레스 그리고 잔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관제센터에서 말하는 치매 대응이라든지 그런 것들 한정해서 뭐 다른 업계도 그럴 수 있겠는데 이쪽이 조금 더 많을 거예요. 비중이. 여기가 조금 더 비중이 많을 거고 뭔가 문제 생겼으면 바로 튀어가야 되니까 좀 힘들죠. 그래서 이분들 참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을 참 존경해야겠습니다.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체력이 좀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몸이 허약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 그래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인베디드 업계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보안 분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조금 많이 나누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한 두세 개만 더 줄여도 크게 대분류해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직군끼리 색깔로 어느 정도 엮어두긴 했는데 제가 지금 좀 후회를 하네요. 색 구분이 잘 안 되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어쨌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기업망 보안 운영팀 이쪽도 관제센터 쪽이죠. 제품 보안 이거는 이제 결과물 같은 것들을 보안할 때 이 둘은 이제 기업에 속해 있어요. 기업 소속 팀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 이슈가 터지면 언제든지 대응하러 가야 되고 뭐 잘 되면은 이제 그에 따른 뭐 성과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겠죠. 안 주어지는 데는 꽤 많아요. 근데 보통 여기 보안 운영팀이라든지 보안 담당팀 따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보통 중견 이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에서는 이 전담팀을 보기가 힘들어요. 정말 그것까지 운영할 인력이 없거든요. 만들고 내보내는 게 급급하지.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중견 이상이라고 보시는 게 좀 편합니다. 물론 이제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영팀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국방 분야라든지 이런 데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제품 보안 같은데. 그리고 기업망 보안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강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군사 관련 기업들은 이런 자체 운영팀을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은 보통 이제 모의 해킹 전문가라든가 보안 컨설턴트 이제 외부에서 운영하는 팀이죠. 이쪽은 외부 이제 전문 컨설팅 업체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쪽은 모의 해킹 전문가는 실질적으로 이제 해킹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뚫어보는 입장이고 그냥 컴퓨터가 이렇게 있으면 하나하나 이제 쪽쪽쪽 그냥 실로 바늘로 뚫는다는 느낌은 아니고 이제 각자 이제 10대 주요 보안 취약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보안 취약점들 현재 최근 나온 이슈들에 관련해서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검사를 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세부적인 분야 아니 세부적인 분야래 세부적인 관점에서 여러 가지 한번 찔러보는 느낌이고 요분들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 이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랑 약간 비슷한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제품 쪽 관련해서요. 제품 쪽 이제 기술 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같은 분들 경우에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각 화면에 어떤 식으로 이제 어디 부분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고 어떤 데이터 타입을 넣을지 개발자들이 어디를 어떻게 위치를 잡아서 디자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면 어디다 어떤 데이터를 넣고 어떻게 운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관리해주는
분들, 세세하게 관리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는 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시니어 개발자 넘겨서 이제 아키텍트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많고, 보안 컨설턴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의 해킹 전문가가 어느 정도 다 찔러봤으니까 보안 문제들 같은 것들이 진단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컨설턴트 같은 분들은 이제 처음 이제 보안을 구축해야 되거나 아니면 구축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진단을 할 때 최대한 원론적인 입장으로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근본 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 컴퓨터 시스템을 보면서 여기 부분에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보완을 해줘야 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라는 부분 내용을 이제 세세하게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서 이제 기업한테 이러한 보안 업데이트를 해줘야 된다는 정책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기반 지식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중심으로 한다기보다는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기사 같은 것들을 보면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위주로 내용을 보기보다는 컴퓨터의 기반 지식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대학에서도 주로 그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기반 지식을 토대로 거기에 보안을 곁들여서 거기 이 기반 지식에 대한 보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들을 확인하고 기업이 만들어진 제품이라든지 만들 제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이분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주로 외부 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물론 여기 이제 기업 내에 소속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출장 나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듯이 이제 기업망 같은 것들 이제 이쪽도 외부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는데 내부에서 망 보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침해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여기 공유가 돼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망 보안 쪽이랑 어느 정도 그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 시설이라든가 보안이 삼엄한 곳에서 만약에 침해 대응 같은 게 문제 터졌으면 이분들은 진짜 항상 죽어나요. 그래서 좀 힘들다. 업무 강도가 높아진다. 물론 보수는 그만큼 잘 주긴 하는데 보수 잘 안 줄 수도 있고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근데 그 감안해도 여기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고 이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력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라나는 꿈나무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일단 체력이 중요합니다. 어디나 다 체력이 중요한데 여기는 특히 더 중요해요. 진짜. 그래서 뭐 보안 관제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안 솔루션 개발자, 보안 취약점 헌터 이쪽 같은 경우에 주로 외부에서 여기도 외부 컨설팅 업체였죠. 외부에서 보는데 여기는 이제 만들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보안 취약점을 잡는다거나 뭐 이제 솔루션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만들어진 것들 가지고 이제 취약점을 발견해서 그에 따른 보수를 받거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프리랜서인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자, 지금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쓰려니까 힘드네요. 자, 아무튼 이제 보안 솔루션 개발자라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개발자랑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V3라든가 아니면 알약 같은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카스퍼스키 뭐였지? 어베스트 뭐 그런 것들 그 보안 솔루션 같은 것들 만들어서 백신 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것들 만들어서
감지하고 잡아내는 뭐 그런 프로그램들 만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들을 보시진 않았겠지만 솔루션들은 많이 봤죠.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일반 개발자랑 거의 비슷하고 대신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고충도 일반 개발자랑 거의 비슷합니다. 보수 관련해서는 또 코멘트 할게요.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이 분야는 이제 다른 분야랑 약간 이질적인데 뭐 기반은 똑같은데 여기는 이제 데이터 복원도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과학수사대. 글씨 진짜. 과학수사대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 수사 관련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우와, 뭐 이런 드라마 같은데 보시면은 막 이제 각종 증거물을 수집하고 그것들을 이제 막 분석해가지고 분석할 때 이제 컴퓨터로 분석하면서 각자의 데이터 기록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 데이터 기록이 뭔가 법적으로 이제 위법인 것들을 찾아내서 이 상대를 검거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제 경찰, 검찰 뭐 이런 데랑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형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상당히 이제 정치 관련 사건들에도 많이 엮여 있는 이유가 이제 뭐 수사를 하거나 그럴 때 뭐 정치 관련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뭐 어떤 그런 걸 언급하려는 건 아니고 그런 사건에 디지털 포렌식이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얘기가 들리는 게,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있는 뭐 휴대폰 기록이라든지 데이터 기록들을 다 봐가지고 뭐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는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과학 수사 관련 쪽 분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급이 좀 자주 되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분들은 이제 대학원으로 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면 과학 수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알아둬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반 대학 진학을 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쪽으로 넘어가실 거라면. 근데 데이터 복원이라든지 뭐 기타 뭐 기업 소속이라면은 대학 진학 정도로도 아마 가능은 할 거예요. 제 생각엔. 자, 다음으로 넘겨서 이제 보안 분야 전문가 현황인데, 이게 2017년인가 2019년인가 아마 둘 중 하나일 거거든요. 데이터 그래프가.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55%로 대졸이 상당히 많고요. 여기가 30% 정도 전문 대졸. 여기가 아마 8%? 그리고 여가 아마 7%쯤 될 겁니다. 고졸 이하. 다음엔 맞나? 이거 15? 45? 55? 맞네. 자, 그래서 이제 대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55%. 그래서 보통 이제 대졸을 하시는 분들 이유가 이제 대학 들어가면은 컴퓨터공학과라든지 보안학과라든지 최소한 이제 기본 지식은 다 배워요.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아니라 기본 컴퓨터 관련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뭐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대다수거든요. 기본 지식이라고 해야 되죠. 그리고 암호학 같은 것들, 아니면 이제 디지털 포렌식도 기반 수사 기법 같은 것들을 배우고 이제 컴퓨터 데이터 패킷 같은 것들, 데이터 전송 패킷 같은 것들 그런 배운 것도 TCP/IP라든지 데이터 전송 구조 뭐 그런 것들 배우는 것도 많고,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지식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고, 뭐 가능하면 이제 인공지능 같은 것들도 하긴 하는데 그런 강의가 많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일반 4년제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거기에 특화된 학교를 가시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강의가 많이 없기 때문에 폐강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대졸 비중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기본 지식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자격증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자격증 반짝 이렇게 자격증
이것 때문에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이제 보안 쪽은 정보 보안 전문가, 정보 보안 기사, 그리고 뭐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등 이렇게 그쪽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쪽은 이제 범위가 넓어서 힘든 케이스거든요. 시험 문제가 정보 처리 기사 내용에다가 거기에 껍데기 하나 더 씌워가지고 보안 지시까지 해야지 정보 보안 기사가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깊게 파고들어서 어려운 분야가 아니라 너무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가지고 어려운 분야가 정보 보안 기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 보안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대졸이 좀 많은 편이고, 전문 대졸도 당연히 존재하죠. 전문 대졸 제 아는 이제 게임에서 아는 지인분 중 한 분이 이제 보안 전문가이신데, 이분이 전문 대졸이셔요. 아는 건 당연히 저보다 더 많죠. 저는 이제 좀 잡다하게 여러 군데 찔렀었으니까. 그래서 전문 대졸도 상당히 많고, 이런 전문 학교도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쪽은 아마 3년제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알기론 그분이 아마 3년제였나 그렇게 됐었어요. 지금 좀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잘 하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졸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직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대학원 졸업이 거의 필수까지는 아니어도 반은 필수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정말 개인 의견이기 때문에 뭐 관제하시는 분들, 제가 악감정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실례가 됐다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진입장벽이 좀 개인적으로 좀 낮다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근데 절대 이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정말 힘든 일에 속한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대단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비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그냥 개인적으로 진입장벽이 조금 낮아가지고 관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분들이 없으면은 보안 쪽으로 막 구멍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필요한 중요한 직업이에요. 절대 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힘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체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진입장벽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전문 그쪽 이제 관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보안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뭐 알아두면 당연히 더 도움이 되는데, 이제 진입장벽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 분야에서도 전문가인 분들은 정말 대응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점 아셔야 되겠습니다. 절대 이분들을 비하해서는 안 돼요. 정말 힘든 직업이고 우리한테 꼭 필요한, 우리라기보다는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이거든요. 그래서 비하는 의도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개인 의견이에요, 개인 의견. 업무 스트레스 자체는 이제 업종별로 상이하긴 한데, 뭐 개개인의 개별 차이겠죠.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보안 전문가가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역에 따른 기본 지식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이게 없으면은, 이 기본 지식이 없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안 이슈가 하나 터졌어요. 그리고 보안 이슈가 제로데이 공격 이후에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이게 이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이 문제가 코드는 딱 나와요. 코드는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공격하는지 시나리오를 모른다. 그러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 때문에 영역에 따른 기본 지식은 당연히 필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직접 짜는 경우보다는 이제 짜여진 언어를 보는 편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자동화 프로그램 스크립트를 짜가지고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짜여진 스크립트를 이미 갖고 다니면서 이제 재탕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짜여진 코드를 보고 이제 문제점을 캐치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그냥 한번
공격을 뚫어보고 난 다음에 이 코드가 어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을 하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보통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짜여진 것들을 보고 분석하는 일들을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실력이 그렇게까지 막 중요하진 않아요. 그것보다는 이제 기반적인 알고리즘 같은 걸 더 중시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분들은 항상 두뇌 노동도 알고리즘 같은 분야로 들어가면 두뇌 노동도 상당히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안 전문 용어를 포함한 영어 실력. 이 영어 실력이 없으면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왜냐면 이제 최근 이제 보안 이슈 같은 것들은 이제 보통 미국에서 많이 들어와요. 보통 미국 쪽 그리고 영어가 세계 공용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업데이트된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언어로 업데이트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습니다. 상당히 이제 정보가 적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직접 막 내가 나서서 막 찾지 않는 이상 결과를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스택 오버플로우보다 훨씬 더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상대적으로 더 힘든 분야가 보안 쪽입니다. 다만 이제 요즘엔 번역이 좀 잘 나오는 편이 파파고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물론 이제 파파고에 너무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파파고는 어디까지나 기본 번역을 하는 애들일 뿐이지 얘가 사람처럼 이제 매끄럽게 네이티브한 번역을 하는 애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게 최대한 유도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본적으로 영어의 문법 같은 토대는 알고 있어야지 그리고 단어 수거 많이 알고 있어야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실습 위주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계속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보안 전문가는 계속 찔러보고 짜여진 코드를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역별로 이렇게 기본 지식하고 언어 같은 게 묶여 있고 이것들을 참고해서 자기 분야로 나아가면 되는데 웹이 아닌 이상 이게 HTML은 그냥 말만 넣어놓은 거고 보통 이제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쪽인 JSP, PHP 이쪽 부분이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자바스크립트도 공격을 당할 수 있어요. 자바스크립트 이제 백엔드로 이제 런타임 환경에서 구성할 수 있잖아요. 저도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서버를 구성하는 편이 많고 자바랑 PHP를 안 써서 까먹은 지 한참 돼. 보통은 이제 저는 이쪽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 쓸 일은 별로 없고 가끔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짜는 편이거든요. 연습이나 게임 같은 것도 자바스크립트로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을 상대적으로 좀 덜 봐요. 근데 한국 시장에선 이게 갑이긴 한데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다 알고 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C++보다는 C를 좀 더 많이 보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분야,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C로 짜여져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게 속도전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중요시하게 여겨지는 편입니다. 뭐 기본 지식은 당연히 다들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건 기본이에요. 얘는 이제 기본 써 있네. 굳이 더 쓸 필요 없으니까 얘는 기초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요건 부가 당연히 둘 다 중요하지만 요게 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래밍에 관련해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이제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들을 얘기하면은 이제 특정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시나리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컴퓨터한테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주려고 보니까 의사소통 언어가 있네요. 언어를 합쳤어요. 그래서 명령어 집합체, 속된 말로 코딩 덩어리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명령어 집합체를 여기 이제 아래로 넣어요. 외부에 캡슐에 딱 싸서 사용자들한테 배포를 해요. 캡슐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어쨌든 이쁜 이제 결과물 통이라고 합시다. 외관 하면은 프로그램이 딱 만들어지죠. 이 일련의 과정을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명령어 집합체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금 이제 하나 에피소드가 떠오르는데 잘 만들지 못한 결과물 같은 걸 보고 코딩 덩어리라고 하거든요.
이제 특정 게임이라든지 뭐 그런 데서 많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하고 있던 게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보안 처리가 전혀 안 돼 있니 뭐니 막 하는 해가지고 해서 근데 개발자들 입장에선 되게 아쉬운 소리긴 해요. 물론 이제 보안 처리를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뚫고 이제 변조하는 분들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계속 창과 방패의 싸움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제 일말의 보안 처리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컴퓨터에다 설치하는 걸 보면은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 회사 방침이 뭐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어차피 이제 서버를 이제 생성하고 운영하고 하는 곳은 이제 그쪽 회사의 문제다 보니까 뭐 제가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언급을 드린 이유가 이제 도움이 되는 사이트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이게 exploitDB라고 하는데 이제 보통 이제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이제 취약점 분석 해가지고 코드를 제공하는 사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코드를 제공하니까 코드 프로그래밍 알아야겠죠. 프로그래밍의 결과물이 명령어 집합체라고 했는데 그게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 덩어리. 아우 글씨 쓰기 힘들다. 유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제로데이 공격이라고 해서 이게 막 취약점이 딱 발견이 됐어요. 취약점이 발견됐다. 그럼 이걸 취약점이 발견됐으면 해커들이 딱 보고 이거 돈이 되겠는데 하고 한 사이트에다가 한번 찔러봐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 공격 사이에 유출이 일어난 애들에 대해서는 방어를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만약에 방어를 한다고 하면 그 자체를 차단시켜야 돼요. 보통 이 제로데이 공격 이후가 마지노선이 6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 6시간 사이에 공격된 애들은 뭐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고 보통 이제 이후에는 보통 수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제 윈도우즈가 이런 공격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빈도우로 치자면은 리눅스는 그렇게 많지 않고 맥이나 BSD 왜 얘만 소문자냐? BSD 계열 쪽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오픈BSD라고 있어요. 오픈BSD라고 보안을 중시하는 분들인데 아주 보안 잘 되어 있습니다. 걸리면 끝장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여기는 뭐 거의 비중이 없고요. 리눅스도 이제 서버 보안 쪽에서는 좀 공격을 당할 수 있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의 편한 환경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모든 세팅을 알아서 해야 되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맥보다 아마 해킹당할 비중은 높겠지만 그래도 알아서 대처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해킹하는 이유가 보통 대부분 이제 여기 윈도우즈. 일단 뜯어가지고 돈이 되는 걸 뜯어내가지고 상대한테 돈을 뜯어내게 아니라 보통 그런 이유로 자꾸 해킹이라니 크래킹이지. 크래킹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빈도가 당연히 윈도우에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상용 시스템들이 대부분 윈도우로 돌아가니까요. 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보안 수준이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는 많이 낮아요. 여기 비해서도 좀 낮을 거예요. 제 생각엔. 물론 이제 BSD 중에 오픈 BSD라면은 당연히 이제 맥보다 높겠죠. 뭐 리눅스보다 높을 수도 있어요. 이쪽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요 분야는 서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전방에서 지금 항상 구르고 있는 거는 윈도우다. 그래서 여기 분야가 제일 빠른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힘들어. 돈이 잘 되니까. 돈에 얽힌 것들은 아무래도 뭐 무시할 수가 없죠.
비중은 일단 여기가 제일 높다라고 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제 익스플로이트 DB에 예시를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나중에 이제 팝팝으로 번역을 하시거나 읽어보시면 좋겠고,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제 쇼컷 관련 얘기인데, 독자적인 루트를 만들어서 쇼컷을 만들 수 있는 취약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별명어, 별명 이름, 그리고 원하시는 이미 코드를 생성하시면은 예, 이 서버랑 이제 직접적으로 이 커맨드를 통해서 오토로 쇼컷 만들어서 돌릴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이미 취약점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파치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 파일을 악용해가지고 제시할 수 있게끔 요게 기본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미 코드 실행이 언제든지 가능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디렉터리 목록을 비활성화하거나 아니면 배시 파일을 아예 그냥 제거해버리거나 파일에 접근을 할 때 권한을 부여해가지고 임의적으로 쇼컷을 막는 외부 사람이 임의적으로 쇼컷을 막는 실수는 맘대로 막 공격할 수 없게끔 권한을 딱 부여해서 지정된 사람만 이 쇼컷을 만들어서 접근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라고 지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뭐 그것을 적용할지 말지는 이제 개발자의 자율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그 보안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주시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를 이제 얘기한 거예요. 자, 우리가 공격하고 방어할 곳에 대한 간단한 이제 아주 그냥 축약해가지고 보여드린 건데,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서버랑 물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같이 물려 있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웹에다 표시를 해주거나 아니면 인베디드 IoT 같은 경우에 보통 이쪽인데, 주로 여기 통신 관련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세상은 이제 서로 이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물론 웹을 이용해 가지고 웹에서 직접 공격을 할 수 있겠는데, 웹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결국에 웹까지 접근해야 되는 거는 이 통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데 다 통신이라고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반박이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뭐 아무튼 시작은 여기라는 점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일 수 있겠어요. 아예 그냥 서버에 직접 접근해가지고 막 뭐 USB를 꽂든 뭘 꽂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 그렇게까지 가면 보통 기업 스파이 아닌가? 산업 스파이.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해킹해서 들어갈 곳은 이제는 여기다.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실제 이제 시스템 서버로 막 접근을 하거나 인베디드로 막 기기로 직접 접근을 하는 분들, 이분들은 뭐 특수부대겠죠. 어디 산업 스파이나 특수부대는 진짜 영화 연출을 하는 분들이겠죠. 이렇게까지 접근하긴 좀 어렵다. 나도 스파이 해보고 싶다. 걸리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습할 사이트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자면 웹코트를 쓸 거예요. 웹코트 말고도 이제 비박스나 여기 DVA 아니면 이제 웹에서 쓸 수 있는 사이트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픈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오픈 웹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10대 주요 취약점, SQL 인젝션이라든지 XSS 공격이라든지 뭐 이미 코드 실행 같은 것, 그런 문제들을 직접 체험하는 연습 사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초보자분들이 여기서 많이 와서 이런 문제가 있다, 한번 연습을 해봐라, 너희들도 이런 문제를 계속 알아야 돼요 라고 해서 보통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보통 1학기 때 이걸 체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2학기인가? 보통 1학기라고 생각해요. 이때 체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이걸 가르칠 때 주의해야 될 점, 교수님들이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교수님 따라 다르는데 문제가 생겨도 잘 안 가르쳐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고등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한번 연습해보고, 만약에 실제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룰루랄라 하면서 한번 미리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한번 경험을 했으면 두 번 당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이제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룰루랄라 하면서 이제 편하게 뭐 대응책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이 웹코트 같은 경우에는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개발했던 자바 환경을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JDK가 필요합니다. 아니면 런타임 환경만 구성하셔도 되는데 뭐 JDK 그냥 깔아주세요. 그래서 런타임, JRE, 컴파일러, 디버거 등 모든 툴이 다 여기 JDK 들어있어요. 근데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가 지금 오라클로 이제 들어가면서 얘네들이 유료 정책을 정말 중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상업적 용도로 쓰지는 않으시겠지만 만약에 이제 그런 비용 지불에 부담이 있을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환경에서 쓰겠다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IBM에서도 따로 이제 별도로 OpenJDK라고 공짜인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통 라즈베리파이에는 이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웹코트는 자바 기반이니까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설치해 주세요. 설치 가능한 것들 가능한 준비물을 들고 가시면 좋겠네요. WWW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저번 시간에 이게 저번 학기에도 나왔던 건데 팀 버너스리 아저씨 지금 조금 더 나이가 드셨는데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 3월에 팀 버너스리에서 개발된 이제 인터넷망.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컴퓨터 과학자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어느 정도 직접 개발을 하신 건 맞는데 이제 이런 개념을 제시했다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거물줄처럼 이렇게 인터넷망을 뜻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WWW에서는 HTTP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 맞나? 아무튼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등으로 이제 문서 교환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분야에 대해서 보자면은 아까 전에 WW를 제시했던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웹앱 환경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웹에 등장하는 이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서버 사이드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서버 쪽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실제 공부를 한다면 이제 실제 DB에 직결된 경우 DB를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그쪽에 이제 서버랑 같이 DB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서버 사이드 언어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겠죠. 현업에서는 이제 기초적인 SQL 인젝션조차 보완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중국 모바일 게임도 이런 문제로 한번 이제 작년 7월쯤에 21년 7월쯤에 이슈가 되었다가 8월에 크래커가 한번 난리를 소동을 부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걸 막 처리하고 그러려면 이제 어쨌든 돈이 더 들기 때문에 기업도 쉽게 손을 대긴 좀 어려웠던 문제겠죠. 근데 이렇게 크래커 터지니까 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했네요. 아마 그 이전까지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리고 이걸 이제 6차 시에 다시 다뤄보겠지만 이 사례를 실수 6차례를 6차시 이 사례를 다시 다루겠지만 제가 생각하는데 이제 인젝션이었는지 XSS 공격이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좀 여러분들이 같이 시나리오를 보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인젝션조차 안 되는 이유는 별도로 두기 어려운 중소 SI 업계 특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뭐 SI 업계가 아니더라도 게임 업계도 이제 너무 영세하면은 이제 개발자 자체를 두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운영팀 두는 것도 힘들어하는 게임사들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그 해외 보통 이제 이게 한국 게임이 아니라 외국 게임인데 한국에 이제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렇게 하기가. 그래서 전문 보안 솔루션 업체가 당연히 다 존재를 하는데 고용하기 좀 이게 돈 들어가니까 역시나
돈이 부족하면 이마저도 좀 힘들다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나아갈 분야는 여기 이제 네 가지인데, 뭐 요 분야로 나가면은 진짜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 막 계속 발견하고 그에 따른 보수를 받아야 되니까 머리가 엄청 깨질 거예요. 두뇌 노동이 좀 심하다. 여기도 어느 정도 좀 심한 편이고, 여기는 이제 두뇌 노동도 있지만 실제 막 가가 출장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뭐 기업 소속이면은 아마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도 많이 있을 거고, 그런 스트레스들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정말 나의 적성과 흥미에 맞고 내가 이제 이걸 달성할 때마다 성취감이 있다 한다면은 충분히 이제 나름 즐거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네 가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직접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노트북을 혹은 이제 노트북에 준하는 라즈베리 파이라도 가지고 오셔도 좋습니다. 요즘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 기가는 조금 그렇고 한 4기가 정도 이상, 4기가 이상 정도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모델도 상관없어요. 저도 제 컴퓨터 제가 개발자를 하면서 하는 컴퓨터도 라즈베리 파이 4 8기가 기반이니까 뭐 그렇게 해도 돌아는 가거든요. 돌아는 가는데 느려서 죽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제공 안 해준 걸 어떻게 해요, 컴퓨터.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오셔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SBC 보드를 이용해서 상관없고, 아니면은 이제 다른 컴퓨터라든지 탭은 이제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근데 JDK 환경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이제 다른 방법으로 제공할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일단은 보안 실습을 할 수 있는 그런 웹을 구동시킬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해 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 저번 학기 같은 경우에는 극단적으로 하신 분들은 휴대폰으로 코딩을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는지 코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휴대폰 들고 게임이 아니라 코딩하는 그런 불상사는 없길 제발 바라겠습니다. 그런 극악한 환경까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싶진 않아요. 다음 시간까지 노트북 최대한 준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